兄弟们啊，我比亚迪已经爆仓了呀，你们看看。比亚迪负债6000亿，会是下一个恒大。刷到消息了吗？比亚迪4S店都跑路了，如巨石入水一般，让整个汽车圈动荡不堪。汽车圈的恒大是谁？你看最近爆出来最多的这个比亚迪，好多经销商店跑路，库存大爆炸，又赶上大降价，又是股价下跌，就是有这么一种趋势吧，让人都在怀疑比亚迪是不是真的要出事儿了。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BYD가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BYD 사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취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아니 얼마 전에 문제도 아닌 플랫폼 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중국 현지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국 전기차 팔리지도 않은 거 소개하셨던 분들은 왜 이걸 모른 척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면 그건 뭐다? 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관계가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소비자분들 그리고 또 중고차 딜러, 정비사들 다 입을 모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YD의 부채가 6천억 위안이다. 120조에 달한다. 공식적인 노트가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채가 많을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헝다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자분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걸 들어보면 출고서부터 뭐 수리, 유지보수, 그리고 스마트, 뭐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 뭐 그런 딜러사라 그래서 보이스라고 하는데 여러 곳이 문을 닫고 회사 돈 600억 원을 들고 튀었답니다. 도망을 갔대요. 진짜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수십 군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더 유지해 있다가는 회사 돈도 다 날리고 그리고 또 빚만 지게 되고 뭐 이런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이거라도 건지자 하고 문 닫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정비사가 나와서 진 나라의 이름을 딴 친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중국 발음은 친이니까. 이 중국 BYD는 역사 속의 나라 이름으로 EV를 많이 출시를 하죠. 송, 한, 당, 친. 그 중에 친의 1세대 모델입니다. 2020년형 EV의 하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하체 보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브프레임하고 링크하고 스테빌라이저 형상을 보세요. 이게 2톤이 넘어가는 차거든요. 알루미늄, 스틸 이런 차이가 아니라 스틸인데 너무 얇고 부실합니다. 아, 눈으로 봐서 모른다며. 그렇죠. 근데 눈으로 봐서 모르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이거는 2톤이 넘어가고 4.7m가 넘어가는 중형 사이즈 정도에 가까운 준준형과 중형 그 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세단의 지금 서브프레임 하부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지금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这叫什么？这叫坏，是真的坏。选价用料足一些，能多花多少成本？这就是为啥有。 이게 말이 되냐 이게. BYD가 이렇게 큰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아끼냐. 이거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큰일이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 엄지손가락을 비교를 하면서 봐라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만 봐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바퀴가 주저앉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된다 그래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휠을 잡고 있는 링크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벌어져서 주저앉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은 SUV EV인데 이것도 BYD 대표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후면 범퍼 안에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래서 차와 탑승자를 후방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내부에 빔이 있는데 이 빔의 철판 두께를 한번 보세요. 后防撞梁薄的跟个纸一样，上次车都被追尾了。这哪里有什么防撞梁有意义什么意义啊？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보호가 되겠어요? 잘 찌그러지는 차가 좋은 차니까 무조건 팍 치고 안으로 쑥 들어오게 만든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물성이잖아요, 이게. 이거 보고서 보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황당해해요. 네. 그 다음에 1년밖에 안 된 차들의 품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스티어링 휠의 표면 마감이 다 20년 넘은 차처럼 들뜨고 벗겨지고 이런 현상. 러버 패킹이나 이음새 얼마 전에 샤오미에서도 팬더와 헤드램프 그 양쪽이 다 뒤틀려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이거 11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사례다. 이렇게 중국 현지 조사기관에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중고차 딜러들의 분노는 더 심각합니다. 0km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을 시켜서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이 가뜩이나 제값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배터리의 SOH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5만 킬로미터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도 SOH가 80%대로 10만 조금 넘었는데 막 70%대로 떨어지는 이런 보고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야 이거 진짜 믿고 탈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실정에 BYD가 22개 차종을 최대 34%까지 할인을 하겠다. 신차를. 이게 재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나온 한 EV를 비롯해서 최신 차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가성비가 정말 좋은 C걸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건 20%나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구 한신 정책으로 인해서 2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90만 원에서 400, 그 정도 되거든요. 환율 감안해 보면. 그것까지 마이너스 해보면 도대체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시중에서.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지켜질 리가 없어요. 그 딜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막 붕괴를 하는 게, 내가 이 차를 사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 BYD 차량이 다 그렇다. 다시는 BYD 차량을 매입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딜러는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가는 훨씬 더 낮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은 차 사서 1년 만에 판매를 해도 절반이나 그 이하로 이런 사태가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BYD 이 사태가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제2의 헝다가 돼서, 헝다가 460조 부채, 2021년도 환율로 그 정도로 오니까 지금 환율로는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급불능에 빠져서 도산을 하는, 중국 정부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BYD가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게 중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통들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2년 전, 딱 2년 전이에요. 2023년 6월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자동차 무덤, 신차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재고 무덤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거 유통 질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다. 머지않아 시장 산성화 될 거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무슨 내용을 다뤘냐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3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신차 가격이 무너지면, 가치가 무너지면 중고차 시장도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돼서 시장이 산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소비자들은 다시는 자국 브랜드의 신뢰심을 갖고,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국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재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게 아마 2년이나 3년 내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시장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할 거 없으니까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에요. 중국 내에서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요, 수출 모델에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은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이런 혼전 양상에서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에서 살아남아서 품질로 인정을 받을 만한 중국 브랜드가 나올 거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준다라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몇 개나 남을지, 그리고 언제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지 아직은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 복지가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그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샤오미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폭발을 해서 3명의 20대 여성이 사망을 하고 품질 문제가 심각하고, BYD 지금 이렇게 딜러사가 돈을 들고 튈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리고 제2의 홍다 사태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전망들, 그리고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그리고 또 재고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다라는 이 현실, 34%를 할인을 하는, 이거 많은 기사에서 BYD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 시작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와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율주행이라는 말도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리고 샤오펑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지금 진보가 빠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인데, 그 샤오펑의 회장조차 자율주행은 없다, 중국에 고도화된 레벨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중국 현재 대표 기업, 자율주행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이 그러고, 중국 정부도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왜 대한민국 유튜버들이 자율주행, 중국 자율주행 엄청나다, 아니 왜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좀. 에? 소비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을 지키려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셔야 된다. 뭐 BYD나 중국 기업의 억하심정이 있거나 반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DJI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앵커? 이 보조 배터리 정말 좋아요. 로봇 청소기? 로보라? 에코백스? 드림이? 좋습니다. 국내 제품 삼성, LG 추천 안 하잖아요. TV나 그 외 가전들은 국산 사라고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국이 잘하는 거는 절대로 왜곡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는 아직 아니다. 앞으로도 아니냐? 그건 아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라. 하지만 현재는 양적 성장으로 급속하게 외형적인 부풀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자동차 시장에서 워낙 이 반품의 가격이 높다 보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야기하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거기서 얻는 피해는 일반 공산품의 그런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서는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특별히 조심하셔라. 지켜봐라.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지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경고를 계속 반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딱 2년 만에 현실로 지금 그게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1년, 2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골자입니다. 뭐 그러면서 중국을 뭐 무조건 거부해라, 중국산은 안 된다, 뭐 전기차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이제는 성숙할 만큼 성숙해졌고 믿어도 될 만한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건 저희가 수십 번 얘기한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전달할 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폭력이에요. 아닌데 몰려다니면서 맞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폭력인데, 그런 폭력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